서무는 함경직과 헤어져 전 어영청 중군 박치문의 옛집에 당도하여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대문을 빼꼼히 열고 하인이 내다보았다. 누구시오? 나는 서무라고 하네. 영감님께 연통 좀 넣어주게. 조금 지나자 하인이 나와 서무를 사랑채로 안내했다. 사랑채에 앉아있던 풍채가 좋은 박치문이 안으로 들어오는 서무를 보고 일어나 반갑게 맞았다. 뭐야? 내가 정녕 살아있었더냐? 숙부님을 배웁니다. 진작 찾아뵈어야 했는데 송구합니다. 너를 다시 보게 되다니 반갑구나. 어떻게 살아남았고 지금껏 어디서 지내고 있었는지 소상히 말해봐. 그날 의금부 도사와 나장들이 들이닥치자 모친은 자결하셨습니다. 모친의 시신도 수습하지 못한 채 저는 하인의 도움으로 간신히 집을 빠져나와 정처 없이 도망하던 길에 우연히 사부님을 만나 부친의 무고를 밝히겠다는 일념으로 무공을 익혔습니다. 사부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으니 한양으로 가 오랜 수건인 부친의 억울함을 풀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숙부님은 부친으로 인해 해를 입지는 않으셨는지요? 형님과 몇 번 왕래를 하였다 하여 파직만 당하였지. 그러셨군요. 숙부님, 그동안 고생이 심하셨을 줄 압니다. 이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누구를 사부로 모셨더냐? 계룡산 선운문의 함경직 문주님이 제 사부이십니다. 호. 한문주라면 강호에서 그 누구도 견줄 수 없는 독보적인 인물이 아니더냐? 이런 기연이 있나? 다 너의 복이니라. 숙부님한테 배운 무예 덕으로 빠르게 숙달할 수 있었습니다. 허허허. 내 무예야 보잘것 없지. 그런데 숙부님, 부친과 모친의 시신이 어디에 안장되어 있는지 아시는지요? 내가 그날 밤 형님의 시신만이라도 수습하려고 병조에 갔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시신을 발견할 수 없었지. 그 길로 형수님과 너의 안부가 걱정되어 남산골 너의 집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어디에도 시신은 없었다. 무사히 피신한 줄 알고 있었는데 형수님이 자결하셨다니 이 슬픔을 어찌할꼬? 숙부님, 부모님의 시신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찾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수습해 주었다며 좋으련만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어딘가 유기되셨다면 반드시 찾아야만 합니다. 저는 천하의 둘도 없는 불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대세가 그렇게 흘러갔을 뿐이야. 그러나 반드시 찾아야 할 것이야. 명심하겠습니다. 숙부님, 부친의 영모 사건에 대하여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 내가 아는 바대로 얘기하마. 골자는 형님이 황해 병사 양선교와 통모해 반역을 꾀했다는 죄목이었다. 현 병조판서 겸 좌의정인 시문이 대사헌으로 봉직할 당시 야금에 위반한 사실이 있었다. 야간 통행금지는 엄격히 시행되어 전하께서 특별히 내준 야간 통행증을 휴대한 자만이 통행할 수 있었지. 문제는 시문이 야간 통행금지를 어기고 늦은 밤에 거리를 통행하다가 술라군한테 잡혔으나 오히려 대사헌임을 밝히고 술라군에게 호통을 치자 그 위세에 눌려 그를 풀어준 데 있었다. 나중에 이것이 밝혀지자 형님이 먼저 야금을 위반한 대사헌을 선례에 따라 파직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리고 몇몇 대신들도 이에 동조했다. 이에 대한 조정 중신들의 의견이 분분하여 쉽게 귀결이 나지 않았고 상황도 그동안의 대사헌의 공을 생각해 고심하셨지. 그러자 형님은 재차 강력히 대사헌을 파직해 법을 분명히 세워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간언을 했다. 그러나 그 일은 쉽게 결론이 나질 않은 채 시일만 흘러갔다. 날이 갈수록 자기에게 불리한 기운을 느낀 시문은 기막힌 수를 생각해내었지. 여기까지 말하던 박치문이 찻잔에 차를 따라 한 모금 마시곤 다시 이어갔다. 형님과 황해 병사가 반란과 역모를 꾸몄다는 상소를 올렸고 그 증거로 형님이 황해 병사에게 보낸 반란과 역모의 내용이 담긴 서찰을 제시했다. 이 상소를 본 상황은 진노하여 의금부에 이들을 추포하여 추국하라는 어명을 내렸고 의금부 국청마당에서 모진 고문을 받았으나 끝내 죄를 인정하지 않자 증인의 증언과 증좌들을 근거로 역모죄를 확증하고 상왕에게 고했다.
이게 내가 아는 전부야? 박치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서무가 물었다. 숙부님, 그 서찰의 진부 어떻게 해서 시문이 손에 넣었는지, 그리고 누가 증인이었으며 증언 내용은 어떠했는지 더 자세히 알 수는 없겠는지요? 더 이상 자세한 내막은 알 수가 없구나. 형님의 영모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알려면 의금부 추안 및 구간 기록을 보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어. 의금부 추안 및 구간은 무엇인가요? 의금부에서 다룬 사건의 수사 및 신문을 기록하여 보관한 문서를 말한다. 그러나 이는 기밀문서라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것만 볼 수 있다면 수사 및 신문 내용의 진위를 캐면 모함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야. 하지만 그 진위를 캐는 일도 여간 힘든 일은 아닐 터이고. 그런가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추안 및 구간을 반드시 보렵니다. 어떻게? 저한테 보관이 있습니다. 숙부님, 염려 놓으세요. 알았다. 너한테 보관이 있다니 믿어보마. 그러나 한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되느니 매사에 신중 또 신중을 기하거라. 명심하겠습니다. 궁궐 편전. 시문이 임금 앞에 엎드렸다. 신좌의정 시문 전하를 배웁니다. 일어나시오. 좌상. 무슨 일이오? 어제 동촌 천지문에 금군이 급습하여 천지문주는 도주하여 행방이 묘연하고 제자들은 끝까지 저항한 자는 추포되고 순순히 투항한 자는 강제해산 조치당하였다 하옵니다. 전하께옵서는 이 일을 알고 계시옵니까? 그런 일이 있었소? 그런데 경께서는 어찌 그리 소상히 아시오? 소신 좌상 겸 병판이옵니다. 금군이 움직였는데 병판이 모른다면 직무유기라 사료되옵니다. 허허, 그렇소? 좌상. 그렇다면 금군은 어느 금군을 말하는 것이며 누가 금군을 지휘한 것이오? 금군들은 모두 일반 백성의 복장으로 변복하여 움직였다 하옵니다. 따라서 내금이, 겸사복, 우리미 중 어느 금군인지는 알지 못하옵고 또한 지휘자가 누구인지도 알려지지 않았사옵니다. 전하의 금군이 움직인 것은 아주 중대한 사안인지라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와 아뢰는 것입니다. 그들이 금군이라는 증좌도 없지 않소? 또한 금군은 과인의 호위군으로서 과인의 윤허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경도 잘 아는 일이오.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아무런 확증도 없이 함부로 말해도 되는 것이오? 임금의 불호령의 시문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간신히 입을 열었다. 전하, 소신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죄 죽어 마땅하옵니다. 하오나 도성박이라 해도 궁에서 지척인 곳에 군대가 출동하였다는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 사료되옵니다. 좌상, 일어나시오. 그들이 일반 백성의 옷을 입었다 했소? 그러하옵니다. 전하, 좌상. 경이 사안이 급하여 선우를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달려와 과인에게 고한 것은 가상하오. 그러나 과인이 보기에는 금군이나 삼군형의 군사들은 아닌 것 같소. 과인의 제가 없이 어찌 움직일 수 있단 말이오? 이번 천지문의 일은 그저 강호 문파 간의 패권 다툼으로 일어난 것일 수도 있소. 경은 이 점을 유념하여 철저히 조사해 보고하시오. 전하, 분부대로 거행하겠사옵니다. 시문은 궁을 나와 육조거리 의정부 관하로 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시문은 걷다가 가끔 주위를 살폈다. 요즘 누군가가 자기를 미행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안국방을 지날 즈음 삿갓을 쓴 선비 차림의 사내가 시문의 앞으로 걸어오다가 지나치면서 말했다. 대감마님, 천지문주의 서찰입니다. 시문이 이 소리를 듣고 주위를 한번 살펴본 후 서찰을 받았다. 삿갓 쓴 사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급히 사라졌다. 시문은 서찰을 보고 나서 의정부관아 쪽으로 가지 않고 방향을 바꿔 동촌 쪽으로 걸어갔다.
시무는 어느 허름한 집 앞에 멈춰 다시 한번 주위를 살폈으나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대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시무는 안으로 들어갔다. 어디 계신가? 예, 이쪽으로 오시지요. 별채에 계십니다. 별채로 안내받은 시무는 안으로 들어갔다. 별채 의자에 앉아있던 천지문 문주 문희련이 시문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시문을 맞았다. 어서 오십시오. 대감. 몸은 괜찮으시오? 문주. 괜찮습니다. 약간의 내상을 입었을 뿐입니다. 앉으시지요. 어찌된 영문이요? 문희련은 사건의 자초지종을 말했다. 시무는 문희련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잠시 동안 말이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문이 입을 떼었다. 문주. 이 사건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소이다. 말해 보십시오. 첫째, 천지문을 방문한 5명 중 4명에 대해선 누구인지 전혀 짐작하는 바가 없소? 없습니다. 강호가 넓다 하나 웬만한 강호인은 노부가 알고 있어요. 함경직은 계룡산에만 칩거했으므로 말만 들었지 직접 본 적은 없었기에 그가 자기 신분을 밝히기 전까지는 역시 누구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함경직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그들 모두 선운문과 관련이 있는 자들이 아닐는지요? 문주를 상대했다는 자의 무공은 어떠하였소?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노부와 대등한 무공을 지닌 고수였습니다. 아마도 함경직의 제자라 사료됩니다만 아니요.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함경직은 제자를 거두지 않는다 하오. 따라서 함경직과 그들과의 관련성을 찾아야 하오. 세상은 넓으니 우리가 모르는 고수들이 많을 것이오. 하나, 그들이 어느 문파인지는 중요하지 않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그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오. 그걸 밝히는 것은 쉽지가 않겠습니다. 다음은 무엇입니까? 둘째, 어찌하여 그 자리에 아산현감이 잡혀와 있느냐 하는 것이오. 그들은 본문을 염두에 두고 아산현감과 모종의 거래가 있을 것이라 짐작하고 강제로 끌고 온 것은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이오. 하나, 나라의 방백을 납치한 다음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고 그런 짓을 하겠소? 우선 아산현감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행방을 알아내야 하오. 그가 이번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오. 다음 셋째, 그날 천지문을 습격한 무리들의 정체요. 강호문파의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 어떤 조직의 사람들인지, 그도 아니면 정말 금군이나 삼군형의 군사들인지를 알아내야 하오. 이것이 풀어야 할 세 번째 의문점이요. 시문의 말이 다 끝나자 문희련은 고개를 절레절레 흘들었다. 모든 것이 쉽지만은 않군요. 이참에 거사를 앞당기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아니되오. 우선 명분이 없을 뿐더러 우리도 준비가 아직 안 되었소. 충청병영의 군사들만으로는 어림없소. 궁의 삼군영과 금군 삼청을 장악하여 궁 안팎으로 연계해야 하오. 그러기 위해서는 삼군영과 금군에 우리 사람을 심어야 하오. 이럴 때 전하의 신임은 절대적이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좀 전에 전하를 아련하고 나오는 길이었소. 분위기를 보건대 이번 일은 전하와는 무관한 것 같소. 알았습니다. 노부 있는 힘을 다해 대감을 보필하겠습니다. 본문이 멸문되어 다시 세우기는 어렵겠으나 흩어진 제자들을 모아 비밀리에 세를 결집하여 3가지 의문점을 푸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멸문지화의 모욕을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갚고야 말겠습니다. 알았소. 요즘 우리를 지켜보는 눈이 있는 것 같소. 따라서 그 눈을 피하기 위한 연락 방법을 강구해 보아야 하오.